시가수익 3,000배, 전 상상도 못할 수익률인데요. 이 엄청난 기적을 이뤄낸 분이 바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2000년에 마인을 만나서 단 6분 만에 200억을 알리바바에 투자한 거 유명하죠. 성과는 어마어마했고요.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손 회장님의 중국 사랑은 남달라요. 알리바바, 디디추싱, 바이트댄스 등 중국 IT 기업에 많은 투자를 했죠. 그런데 최근 23%였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중국 스타트업 투자 비중을 11%까지 줄였어요. 여기뿐 아니라 월가의 황금손, 돈남원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캐시우드도 중국에서 손을 털었죠. 중국 주식 비중을 지난 2월 8%에서 최근 0.5% 미만으로 낮췄으니까요. 특히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주식은 다 팔았답니다. 텐센트, 징둥닷컴도 대량 매도했고요. 투자자들의 마음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규제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알리바바에 떨어뜨렸어요. 2020년 10월 알리바바 마윈 선생님이 금융당국 수장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죠. 银行延续的还是当铺思想，我们不能用管理火车站的方法去管理飞机场。 중국 금융당국이 담보가 있어야 대출해주는 전당포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과거에는 모른 척 넘어갔다는데 이땐 진짜 열받았나 봅니다. 그 다음 달로 예정됐던 알리바바 핀테크 계열사 엔트그룹 상하이 홍콩 증시 상장을 막아버렸어요. 시장을 혼자 다 차지했다. 아나무인이라면서 3조짜리 벌금 고지서도 보냅니다. 당연 주가도 폭탄을 맞았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하면서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치를 썼는데 이후 중국 규제로 급락하며 현재 고점 대비 50%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디디추싱이 맞았습니다. 디디추싱은 중국판 우버라 불리는 모빌리티 회사죠. 이때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 후였거든요. 여기는 앱스토어 삭제를 명령합니다. 신규 고객 받지 말라는 거예요. 디디추싱한테는 중국 국민들 데이터 가지고 국가 안보를 흔들었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더 혐의 없는지 조사받자 하고 데려가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었죠. 상장 후에 3주 만에 주가가 40%나 폭락했고요. 게임 기업은 언제 나한테 폭탄 떨어지나 떨고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입으로 알려진 관영 매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마약이라는 거죠. 게임 1위인 텐센트와 2위인 네지즈 주가도 폭탄 발언에 하락해버렸고요. 사교육 분야도 박살이 났습니다. 국영수 사교육기관 신규 허가는 아예 금지해버렸고요. 있는 사교육기관도 심사를 거쳐 비영리기구로 전환해버린대요. 심지어 사교육기관은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안 된대요. 상장 기업들이 이런 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고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온오프라인 교육 기업인 가오투그룹 탈 에듀케이션 주가는요 하루 만에 최대 70% 폭락했어요. 중국의 메가스터디라 불리는 뉴 오리엔탈 그룹도 피해갈 수가 없었죠. 자, 워낙 마이웨이건은 중국이지만요 빅테크를 키울 땐 언제고요? 왜 이제 자꾸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는지 이유가 궁금하죠.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1년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에요. 공산국가로 100년을 산 나라라는 거죠. 시진핑이 내년 사면임을 앞두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불만을 좀 줄여줘야 하는 타이밍인 거예요. 들고 나온 카드가 공동 부유론, 다 같이 부자 되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가 아니라 다 같이입니다. 지난 40년간은 빨리 나라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빅테크들을 업어 키웠는데요.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말 나오니까 이제는 평등을 찾을 때가 됐다고 입장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갑자기 빅테크들이 사회분열을 주장한대요. 사교육 규제는 저출산 막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요. 사교육 받다가 학원 선생님이 자본주의라도 가르칠까봐 경계하는 거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시장 앞에 불도저를 대놨어요. 상황이 심각하다 싶었는지 텐센트는 공동부유 프로젝트를 돕겠다면서 77억 달러 9조 원을 기부하면서 납작 엎드리고 있고요. 배달의 메이턴의 창업자 왕싱도 중국의 교육과 과학 발전을 위해 자신이 세운 자선단체에 23억 달러어치의 회사 지분을 기부하겠다며 눈치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이전에도 만리방화벽이라고 해서 인터넷 해외 접속 막고 있었고요. 중국 카카오톡인 위챗에선 민감한 단어 쓰면 계정 정지예요. 홍콩에서 반중 성향 빈과일보 강제 폐간됐다는 소리도 들린 나라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빅테크 규제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차이나 핵티비즘 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국민들 통제를 위해서 스파이 앱도 설치하는 중국이잖아요. 데이터나 기술의 패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건 중국 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죠. 자, 규제 말고도 걱정되는 게 또 있죠. 다른 나라들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특히 미국과는 앙숙이죠. I have to tell you, what I'm hearing is very different from what you described. I'm hearing deep satisfaction. The United States is back, that we're re-engag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m also hearing deep concern about some of the actions your government is taking. 如果你们要跟我们好好的打交道，那么我们就相互尊重打交道。
지난번 알래스카 회담 보는데 찬바람 부는 게 막 스마트폰 뚫고 나올 정도더라고요.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홍콩,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못 두고 본다 하고 있어요. 동맹국들에게 같이 뭐라고 하자 팀까지 짰는데 G7 정상회담 때 아예 회의록에 적었죠. 중국의 인권 탄압을 우려한다고요. 신장은 면화 수출 지역인데요. 미국은 인권 탄압이 계속되는 한 신장에서 면화도 안 사겠다. 으름장을 놨는데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정부 뜻 따르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중국 소비자들 불매운동에 타격을 입기도 했어요. 나라 싸움에 국민들까지 동원된 셈인데요. 미국과 전 세계와 척지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실 채권을 처리하라고 정부가 만든 국유 기업이 오히려 심각한 부실에 빠지면서 중국 금융시장을 뒤흔들었거든요. 사건의 주인공은 중국 4대 배드뱅크 중 하나인 화룡인데요. 라이 샤오민 전 회장이 하라는 부실 채권 처리는 안 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달러채를 대거 발행해서 이걸로 그림자 금융주에 불법 투자를 했죠. 돈놀이 한 겁니다. 결국 화룡은 올해 초에 못 사겠다 파산 신청해버렸고요. 부채가 1억 6천억 위안, 역외에서 발행한 달러채만 무려 220억 달러입니다.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월가 은행이 화룡 달러채의 주요 투자자고요. 유럽, 우리나라도 화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룡의 디폴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중국 최대 국영투자회사인 중신그룹이 9조 원 규모의 화룡 지분을 인수하며 일단락됐어요. 결국 중국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를 나라 돈으로 구제한 셈이죠. 이 큰 문제를 만든 주범인 라이 전 회장은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디폴트가 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올해 상반기 중국 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상반기 기준 최대치인 약 20조 원을 찍었답니다. 기초체력이 부실하다는 판단이 들게 하는 대목이죠. 상황이 이러니 자산시장에도 직격탄이 날아왔죠. 2021년 7월 27일 기준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 지수에 편입된 중국 기업 98곳의 시가총액이 지난 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와 비교해서 약 894조 줄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추락이래요. 코로나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2020년 3월보다 더 큰 금액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중화권 증시도 당연히 급락했고요. 유럽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디디 추싱의 최대 주주 중 하나였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도 중국 때문에 4조 6천억의 적자를 봤다네요. 결국 우버 지분 3분의 1을 매각하겠다고 했고요. 적자 기업이던 쿠팡에도 투자하던 소프트뱅크였잖아요. 오죽했으면 주식을 다 팔아버렸겠습니까? 중국 정부의 정책 타겟을 감안할 때 규제는요.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상장 인터넷 EV 헬스케어로 확산될 우려를 떨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수혜를 본 것도 있어요. 바로 인도죠. 그동안 중국에 밀려 큰 빛을 보지 못했던 인도 시장이 반사이익을 본 건데요. 중국보다 좀 안전한 시장을 찾던 투자자들의 돈은 인도로 갔대요. RP 시장 성장도 이어졌죠. 그 결과 인도 증시의 벤치마크인 니프티 50 지수가 올해에만 7년 만에 최대치인 40%까지 상승을 했고요. 인도판 배민 조마토는 7월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에 주가가 82%나 지속기도 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미중 갈등이 최고조이던 시절 코스닥 코스피는 내리고 또 내리던 시기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지표로도 알 수가 있던 시절이었죠. 한국에게는 이때처럼 기회도 리스크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는 업종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중국 게임 시장이 국내 게임사의 최대 수출처 중 한 곳입니다. 넥슨, 넷마블, NC, 크래프톤 등 게임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중국 쪽 파트너인 텐센트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넥슨은 던파 모바일 출시 1년째 못하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텐센트가 2대 주주잖아요. 텐센트 상황에 따라 주가가 크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은 텐센트가 스스로 게임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이 강한 조치를 취하기보다 자율성에 맡겨두는 분위기에 크래프톤도 신작을 준비 중이어서 오르긴 했습니다. 게임 외에도 중국 수출을 많이 하는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주요 화장품 관련주인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모두 7, 8월에 급격히 주가가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기업들의 이익 자체는 레벨업이 되고 있어요. 기업이 한 주당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지 보여주는 EPS를 보면 중국은 2020년 이후 정체됐거든요. 한국은 오르고 있어요. 주식주 대비 큰 이익을 창출한다는 얘기죠.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이익 전망은 신흥국 중 탑이에요. 이건 중국 증시에 투자하길 주저하는 외국인들에게
게 한국 증시가 대안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돈나무 언니가 중국 주식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글을 또 올리시더니 헬스케어형 IT테크는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국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이 섹터도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방금 검색창에 중국을 검색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자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진핑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공동부유에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기간 동안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폭탄 투하도 계속될 수 있다는 소리죠.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마찬가지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장 삼성전자를 미국 백악관이 부르니까 중국이 왜 미국만 거냐고 나왔던 사례도 있잖아요.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반도체 같은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중국의 수출 위축은 간접적으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중국이 하반기에 금융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거라고 했어요. 상황 봐서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2022년 하반기 중국과 미국이 각각 당대회와 중간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거든요. 솔직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충돌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중 갈등 이슈가 다른 국가의 경제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보다 크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중국 리스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5년 중국 쇼크에 자원주와 다국적 기업 주식 비중이 높은 영국의 푸찌 증시는 750억 파운드를 날렸죠. 2016년에도 중국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지구 반대편으로까지 가요.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 등 원자재 수출 신흥국들이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자 곧바로 경상수지 적자와 급격한 인플레이션, 부채 급증 등 각종 문제에 허덕였죠. 2016년 금융시장 개장 첫날 중국 증시가 폭락할 때 MSCI 신흥국 지수도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일탈, 어디까지 갈까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